2015년 새해를 맞아 한인 단체들이 공동으로 신년 할애식을 개최했습니다. 맨하튼 타임스퀘어에는 2015년 새해 첫날을 맞아 100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맥도날드를 상대로 한 한인 사회의 불매 운동에 미국 주요 언론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후보자들의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미국의 성장이 그 어느 국가들보다 뚜렷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2015년 새해를 맞아 한인 단체들이 공동으로 신년 할애식을 개최했습니다. 을미년 청양띠의 해에는 한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의 한인 단체들이 2015년 새해를 맞아 공동 신년 할애식을 개최했습니다.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 한인회관 강당에서 진행된 행사는 뉴욕 한인회,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오늘 신년 할애식에는 민승기 뉴욕 한인회장, 손세주 총영사, 정재규 평통 뉴욕협의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신년 인사를 나눴습니다. 올해로 창립 55주년을 맞은 뉴욕 한인회를 대표한 민승기 회장은 50여 년 전만 해도 뉴욕의 한인은 100여 명에 불과했지만 55년이 지난 지금 한인 인구가 50만 명에 육박한다며 성장한 한인 사회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냈습니다. 과거에는 뉴욕 한인들의 힘을 모아도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힘을 모을 수만 있다면 큰 힘이 될 수 있는 한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정재균 평통 뉴욕 협의회장은 남북한의 통일은 모든 한인 사회의 염원이라며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평화 통일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평통 뉴욕 협의회는 조국 대한민국이 실현 가능한 평화 구축과 더불어 행복한 통일 시대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데 초석이 되고자 자문위원들과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새로운 남북관계와 통일을 향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동포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손세주 총영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를 대독했습니다. 신년 할애식에 참석한 한인 단체장들 모두 2015년에는 한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어제 맨하튼 타임스퀘어에는 2015년 새해 첫날을 맞아 100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해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의지로 그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뉴욕은 지난 12월 31일 체감온도가 대폭 떨어졌는데도 타임스퀘어에는 새해 전야 행사를 보려는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크리스털 볼드롭 행사를 보기 위해 31일 오전부터 서서히 인파가 몰리자 오후 3시부터는 타임스퀘어 주변의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뉴욕 경찰은 낮부터 타임스퀘어로 진입하는 곳곳에 인력을 배치하고 사건 사고에 대비했습니다. 뉴욕 현지 언론은 이날 행사를 보기 위해 약 100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인파 외에 차량들도 넘쳐나면서 평소 턱없이 비싸기로 유명한 타임스퀘어 인근 수 킬로미터 내의 주차장은 온통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뉴욕 경찰은 새해 전야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갓 경찰학교를 졸업한 수백 명의 새내기를 비롯해 수천 명의 병력을 타임스퀘어 주변에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경찰관의 인종차별 행태에 항의하는 수백 명이 인근 유니언 스퀘어를 출발해 타임스퀘어로 향하며 시위를 벌였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 한인 노인 고객을 폭행하는 맥도날드 직원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한인 사회가 불매 운동에 나섰는데요. 이 사건에 미국 주요 언론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12월 31일자 신문에 한인 사회가 퀸즈의 맥도날드 불매 운동에 나섰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퀸즈 플러싱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의 직원이 한인 고객을 빗자루 손잡이로 폭행하는 사건의 진상이 알려지면서 퀸즈 한인회와 뉴욕 한인학부모협회, 뉴욕 노인 유권자연합 등
한인 단체들이 불매 선언을 하고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지난해 1월 플러싱의 다른 맥도날드 매장에서도 노인들이 자리를 오래 차지한다는 이유로 내쫓은 것에 항의하는 불매 운동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발생한 폭력 사건의 영상이 10개월 만에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매 시위에 공감하고 있다는 최은희 학부모협회 공동회장의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특히 CBS 방송도 뉴스에서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동영상을 상세히 소개하는 등 이번 사건에 대한 언론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인단체들은 곧 맥도날드 본사에 공식 항의 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이번에는 미주 한인 이민사를 소개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이 시작된 하와이를 방문하고 현지인들을 상대로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이슈도 홍보했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111년 미주 한인 이민사를 소개하는 한국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반크, 하와이 신헤이그 특사이며 8분 50초의 분량입니다. 반크는 지난 10월 5일부터 일주일 동안 미주 한인 이민사의 시발점인 하와이를 방문해 한국 바로 알리기 활동을 펼쳤습니다. 박기태 단장을 비롯해 반크의 연구원들은 현지인을 대상으로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이슈를 홍보하고 일본 제국주의 과거사를 알렸습니다. 이른바 21세기 신헤이그 특사단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입니다. 박 단장은 특사로 활동하며 미주 한인 이민사를 국민과 전 세계인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영상을 만들어 배포하게 됐다며 다음 주에는 영어 자막을 입힌 영상도 유튜브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상은 111년 역사의 미주 한인 이민사를 소개하고 반크가 경상북도와 함께 진행한 하와이 특사단 활동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아직 공식 출범한 후보자는 없지만 유력한 후보자들의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공화 어느 쪽도 아직 공식으로 출마를 선언한 주자는 없지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두려는 경쟁이 새해 벽두부터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는 힐러리 대세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진영에서는 잽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사실상 출마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 정치권의 최대 관심은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로 평가받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언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인가에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정가에서는 1월에서 3월 사이에 출마 선언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한편 공화당 진영에서는 부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등이 잠재적 대선 후보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시 전 주지사는 이미 일부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주자들 가운데 선두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부시 전 주지사는 최근 마지막 남은 비영리단체와 영리기업의 이사직을 모두 내놓아 사실상 출마 수순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미국의 성장이 그 어느 국가들보다 뚜렷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부진한 세계 경제 속에서도 미국의 경제는 꿋꿋하게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10월 내년 미국 성장률을 3.1%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3%의 성장을 한 것은 지난 2005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지만 IMF는 최근에 국제유가의 급락에 따른 소비 지출 증가 등을 고려해 성장률을 지난 10월의 전망치인 3.1%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사티, JP모건 등 월스트리트의 주요 투자은행들도 새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3%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G2로 불리며 고도 성장해온 중국의 새해 성장률은 올해 예상치인 7.5%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과 유로존의 새해 성장률 역시 1%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새해 세계 경제는 미국이 홀로 끌고 가는 형국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경제 회복에 따라 미국의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빠르면 6월, 늦으면 9월부터는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홀로 성장이 점쳐지고 있는 세계 최대 경제국. 이 미국의 올해 주요 경제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뉴욕타임스가 올 미국 경제의 주요 화두 5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새해 경제 5대 관심사 중 첫 번째로 국제유가 급락 결과의 현실화를 꼽았습니다. 지난해 반토막까지 떨어진 유가 하락은 소비자 입장에선 소비 여력이 커지는 것이지만 주요 산유국과 에너지 산업에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실질적인 초저금리의 장기화로 올해 미국의 초저금리 기조는 햇수로 9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올해 6월이나 9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지만 초저금리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가 상승 동력이 여전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제 회복에 달러화 강세 기조까지 이어져 2015년에도 미국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앞서 언급한 달러화 강세입니다. 2014년 유로화나 엔화 등 주요 통화에 비해 크게 가치가 상승한 달러의 강세 기조가 유지된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은 디플레이션 우려 조짐이 차지했습니다. 유가 급락과 그에 따른 소비재 가격 하락이 미국 경제의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게 하는 불안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금연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의지만으로는 끊기 힘든 담배의 유혹, 여러 가지 규정과 제도의 힘도 필요하겠죠. 앞으로는 뉴욕 주립공원에서도 담배를 필 수 없게 됐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주정부의 주립공원 내 흡연 금지 규정이 위법이라는 흡연자 권익 옹호단체의 소송을 만장일치로 기각시켰습니다. 주정부는 2012년 4월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원과 수영장 해수욕장, 유적지 등에서 흡연 금지와 단속 규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흡연자 권익 옹호단체 클래시가 공원 내 금연은 흡연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이의를 제기해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클래시는 2013년 4월 법원에 입법 절차 없이 주정부가 규정을 바꾸는 것은 주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1심 법원은 정부가 금연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클래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해 주정부가 항소했고 이번에는 항소법원이 주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모든 이용자들이 야외 시설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주 공원국의 역할이라며 금연 의무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